예,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소위 화가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소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또 기회를 통하여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또 시대가 또 시대이고 또 요즘 상황이 그러해서 직접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을 그 얼굴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면 더더욱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굉장히 어색합니다. 무슨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 설명하는 게 나온다는 게 되게 어색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화가로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또 성장 과정,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화가로서, 작가로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말이란 게 한번 뱉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되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림으로 우리의 말을 하는데 말을 통하여 그림을 말하고 저의 주관을 말하고 이런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은 호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것은 너그러이 잘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가로서 한 20여 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전에 저의 성장 과정을 간단히 말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화가로 접어들기 전에 어릴 적에 집에서 너 참 그림 잘 그린다. 너 그림으로다가 좀 더 열심히 해볼래? 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싶어가지고 하원도 문화일 것이고 어디 좋은 선생님께 또 조언도 구해볼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우리 아이의 잠재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지금은 워낙에 많은 학원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아이의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옛날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저야 또 특히 아주 깊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학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노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이란 저의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학교 교정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동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선생님께 저런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라고 물어봤더니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원이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중에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면은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칭찬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미 저는 제가 갈 길을 잡은 것 같아요. 나는 화가로 가야겠다. 그 화가가 아니라 그때는 조각가였지, 조각가. 조각을 해서 저런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이제 이미 공부하는 조금 담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생을 했죠, 사생을. 자연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달력 그림. 그 당시에 그 화첩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달력에서 나온 그 칼라판, 그 달력을 보면서 모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가 그림을 좀 더 갈고 닦은, 갈고 닦다면 참 좀 무섭지만 그래도 그 당시엔 제가 진지하게 그 그림에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미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또 정진하여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돌이켜 보면은 지금까지 그 작은 선생님의
어떤 그런 칭찬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있겠지만 그중에 내가 영향받은 선생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에게 영향을 받고 싶은가, 그런 좋은 스승이 한 분쯤 주변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제 그림에 대해서 또 간략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킹이란 주제로 20여 년간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킹이란 우리나라 말로만 한다면 이제 만남이겠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어떤 사물의 만남, 뭐 어떤 무엇의 뭐 만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킹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언어를 찾아보면은 우주선이 우주에서 만나는 순간을 도킹이라고 합니다. 즉, 광우주적 의미로서 저는 이 그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제목에서 이미 우주를 그리고 있는 거죠. 저는 우주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그냥 도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미 우주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작가의 주관도 필요합니다만 관객의 몫으로 던져놔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많은 말을 함으로써 보여지는 관객이 자기의 상상을 깨트리는, 이제 공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는데 작가가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작가는 너무 많은 말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말을 그냥 뭐 방송이라면 뭐하지만 너무 말을 달변이처럼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얼버무리더라도 약간 어느룩하더라도 거기에 지실된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 그림에 제가 어떤 이제 학생들과 대화할 때 제 그림을 말하면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계, 현실은 전부가 아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너무도 많다. 즉, 요즘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디 움직이더라도 불편하고, 마스크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스크로 다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와버린 거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로다가 그것이 영원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어딘가 주춤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그것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뭐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도 많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사자, 무섭게 생겼죠. 그러나 무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알 수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전파가 있고, 또 뭐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 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뭐에 의해서 다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에는 또 다른 차원도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뭐 4차원, 5차원, 다른 차원. 또 이것이 우주라고 보지만 우주 안에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우주, 저 안에 우주, 이런 것이 접목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림에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싶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화면이 이제 막 서로 절충하면서 계속해요 빼곡히 채워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림 얘기 점점 많이 해봤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화가로서, 예비 화가로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듣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 얘기는 그만할까 합니다.
예, 화가로 살아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나 화가가 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화가가 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화가라고 인정한들 옆에서 화가로 인정해 줍니까? 사실 뭐 화가라는 것이 작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통념상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저분은 화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취미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화가의 길로 입문하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그림을 공부해서 화가로 오신 분도 있고 무엇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아트페어 가면은 저 사람은 원래가 화가였고 저 사람은 취미로 시작했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관객은 똑같이 봐준다는 얘기죠.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이거 한번 예를 든다면은 화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어떤 벌이 없이 계속 그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화가 중에서 이제 루스와 어떤 고갱을 예를 든다면은 루스와 고갱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증권가에서 일하기도 했고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림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림에 30대, 40대 후반에 그림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루소 같은 경우는 어떤 직장을 생계를 유지하면서 화가의 길로 자연스럽게 접어들었고 또 고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나는 화가로 접어들 거야.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가족이 5명이나 됐는데 가족을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등한시했다는 말이 맞겠죠. 그래 놓고 자기는 이제 화가의 길로 접어들고 많은 이제 미술인들과 교류했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세잔, 고호 그런 사람들이 다 인상파가들이 다 그분이 또 이제 같이 활동했던 교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였고 루소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자기가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냥 어떤 박물관에 가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 무슨 모사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사를 잘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모사 자격증 여기에서 이제 누가 그걸 받았는데 그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힘을 이제 입어가지고 화가의 길로 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직장을 내려놓지 않고 직장을 유지하면서 화가로 갔던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화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적인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그림, 열심히 그린 거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생계가 유지하는 한 어떤 그 그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작업장에 가서 그림만 바라본들, 그림만 그린들, 그것이 뭔가 어떤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줘야지만이 내가 안정감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좀 크게 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인이 되신 분들도 다 처음부터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적당하게 선을 지킨 거죠. 내가 어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밑바탕되는 금전적인 것을 해결하는 상태에서 이것에 또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절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판가름 생길 때 이쪽 생계를 내려놓고 이쪽에 올인하는 경우가 생기지 처음부터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작가의 길이 만약에 단거리 경주라면은 가능한 일이지만 장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뭐 방편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만이 내가 오랫동안 지속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화가로서 어떤 직장이 있냐, 어떤 돈벌이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죠. 뭐 요즘 우리 학생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것을 본다면은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또는 이제 벽화도 있고, 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학생들이 벌이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학원에서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냥 그걸 떠나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화가가 전시를 해서 그림을 팔아가지고 어떤 이제 어떤 금전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것이 제일 크긴 하겠습니다만 늘 전시장에서 그림이 팔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다가 여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격이 그렇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린 그림을 뭐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화가란 가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요. 근데 그렇게 막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여 그림을 판 그런 경비와 또 요즘은 렌탈이 있으면 렌탈 또 어디에 이제 렌탈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과 또 콜라보 다른 회사와 기업과 콜라보하여 그것에서 창출되는 것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무라카미 타카시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이라는 그 회사 그 이제 상표와 콜라보하여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됐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만 그것은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겠죠. 또 무슨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뭐 이제 그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또 판매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 몇 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상대를 보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상대가 앞에 있어도 상대는 그냥 있는 사람,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전화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대화도 전화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 온라인을 통한 또 자기 작품을 홍보하고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을 통하여 그 그림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검색해 보면은 그런 이제 컴퓨터상으로다가 개설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접근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방송국과 관계돼요. 또 뭐 아니면 요즘에 또 마을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기의 그 어떤 미술을 그쪽에 제공함으로써 같이 또 협력하여 참여하여 어떤 이윤을 창출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1년에 어느 정도 고정된 수입이 딱 생긴다. 라는 기준만 생기면은 이 미술도 해볼만 하죠. 회사원들보다 더 좋은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어요. 내년에 1억을 번다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나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고정적인 벌이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화가의 길이라는 게 뭐 한정되어 있으나 또 미술에 관계된 것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건 좀 뭐 다른 요거가 좀 빗나간 얘기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울음을 터뜨리고 또 뭐가 있죠? 자기의 오물을 막 손으로 막 이제 막 부비는 거죠. 막 하면서 자기가 어떤 그때는 뭐 그냥 행위일 뿐인데 그것이 조금 성숙해함으로써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가면서 미술의 행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음성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소통을 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덕무가 구별되는 부분은 저는 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가진 손을 가지고 있으나 누구나 흉내 못 내는 이 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알타미라 둥글벽화의 그 드로잉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미술 공부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 그 시대에 자기들의 삶을 그냥 낙서를 한 겁니다. 낙서. 기록을 한 거죠. 누가 그렸다, 뭐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먹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창을 들고 있고 누가 뭐 큰 소가 있고 뭐 막 이런 거 그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록이었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궁중화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그림이라는 게 누구나 창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건 당연하고요.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재료라는 게 옛날에는 다 그 천연 재료인데 그게 금액이 일반 화가로서 구입할 수 없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 소속돼서 이제 그 후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그것은 내 그림이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한 그림, 그 나라를 위한 그 어떤 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였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감이라는 게 비싸긴 하지만 이제는 화공약품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다양한 그림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아주 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으로써 그런 것은 극복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재료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 때는 밖에 나가서 사생을 해야 되고 자료를 만들려면은 필름 카메라, 수동 카메라 들고 나가서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화기만 펼쳐서 보면은 다양한 자료가 너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게 없다, 못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작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이미지의 홍수에서 나온 그것을 하나를 캐치해서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은 그 이미지에 대한 생각이지 이미지를 찍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지 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변형해서 그릴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 몽상, 공상이 개입이 되어야지만이 그림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창작을 해야 되는데 창작이 아니라 모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모방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작가라고 할 때는 화가라고 할 때는 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죠. 남의 그림을 이렇게 모방하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창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100% 제 거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어디선가 봤던 것을 그냥 그리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주에 사는 지구에 사는 한국에 사는 작은 사람입니다. 지구에서 본 것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거를 그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그 대가들도 역시 다 봤던 것을 그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얘기죠. 있던 것을 그린다. 그러나 너의 언어로다가 재해석해낸 창작물을 넌 그리고 있구나. 이런 것이 생명력이 길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흐가 그랬고 피카소가 그랬고 고갱이 그랬고 세잔이 그랬고 뒷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새로운 것을 개척해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막 되게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대미술에 나온 사람들의 어떤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 미술은 아까 말했듯이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를 봤을 때 내가 홈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개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화가들이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의 작은 칭찬이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것을
열심히 그리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저도 모르게 언젠가 그림이 팔려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친구들이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 그림에 관심이 없어 한들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또 저쪽에서 인기 작가가 있다고 하더라.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있다더라. 그걸 따라갈 순간 저는 이미 도태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세요. 제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상은 아니거든요. 막 되게 기하학적이고 막 SFS럽기도 하고 막 계기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형상들이 계속 분출되어져 나오는 그런 형상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 거니까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란 얘기죠. 고소건 하면은 도킹이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소건 하면 고소건의 그림은 도킹이다. 어떤 화면이 이렇고 저렇고 막 사람들이 서로가 바로 그냥 인지해버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저랑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오는 과정이 다르고 어떤 생활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똑같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남들이 흉내 못 내는 자기의 삶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살아온 과정이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물을 그리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터치를 그리고 다른 눈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색깔인 것이죠. 그것을 주춤거리지 말고 쭉 밀어 붙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원래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리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뭐 말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말해서 뭐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가면 막 말이 빨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참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믿었거든요. 저의 손을 믿었고 저의 머리를 믿었고 저의 상상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준 어떤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믿고 정진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지구로 와서 태어나는 순간 유일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사주라는 걸 보죠. 사주라는 게 뭡니까? 그 시간입니다. 우주의 그 순간 우주의 기운을 말해주는 게 사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역이라는 어떤 것으로다가 이제 해석하면서 너의 사주팔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거든요. 즉 우주가 개입을 한 겁니다. 예, 우주의 그 기운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작은 붓터치는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것이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즉 작은 붓터치, 작은 파장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물과 어떤 뭐 식물과 옆 사람과 좀 더 나가서 이 사회와 이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지구를 거쳐서 또 머나먼 우주를 거쳐서 큰 파장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우주에 대한 형상을 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와 우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늘 우리가 미술 비평에서 평론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주란 말이거든, 우주. 근데 그거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태어난 순간 우주와의 관계가 됐는데 우주의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평론에 우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주의 일원이니까. 우주의 작은 행성의 지구의 일원인데 어떻게 우주와 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우주를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의 고난과 어떤 고뇌와 상상과 생각들이 작은 어떤 손놀림이 우주를 감동시켜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그림을 접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아주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화가는 처음부터 천재가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작은 칭찬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제가 주제넘게 여러분들께 작가란 막 이런 작가의 길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이미지 홍수에 너무 길들이지 마세요. 내가 그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한 예로다가 예전에 제가 생활했던 곳에서 한 10여 년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가기 전이죠. 그리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전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 그렸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교수님께 딱 펼쳐놨죠. 아주 이제 기세당당하게 딱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 소관아, 넌 네 그림 안 그리고 어떻게 누구 걸 그리고 있니? 딱 그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같이 생활했던 그 선생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뭔가 좀 탁 맞는 순간에 퉁 얻어맞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걸 그리고 있지 않구나. 나는 눈으로 길들여진 것을 그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상상을 더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거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을까? 그걸 더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끊임없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은 화가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창작을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풍족하지 않는 한은 스스로 그것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렵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어디가 참여도 해서 들어야 되고 모두 배워야 되고 너무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 그런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다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불평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면서 생활하시되 자기만의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세요. 그것이 장거리로 갈 수 있는 일단 기본 요건일 겁니다. 또 둘째,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누구 그림 좋다고 하더라. 요즘엔 이렇게 그려야지 팔린다고 하더라. 팔리는데 휩쓸리지 마세요. 돈이란 것 있으면 좋죠. 그림 팔아서 돈 생기잖아요. 희한하게 다 사라져버려 그냥. 며칠 안에 그 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사라진 것은 그림만 사라졌어. 물론 사라진 건 아니지. 다른 분이 그것을 장기 임대에 간 거예요. 장기 임대. 내가 가져올 수 없는 임대를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보면 되긴 하지만 여하튼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누군가 나의 그림을 적정한 어떤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그림을 가져간다면은 그때는 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늘 사인하는 순간 이것은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겁니다. 저 혼자서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언젠간 그것을 전시를 하고 개인전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그림은 누군가에게 보내야 된다.
내 자식이지만 어딘가 보내야 된다 생각하다가 그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보내는데 아무거나 보낼 수 있나요? 잘 그려야죠.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내가 잘 키운 놈을 저쪽에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림을 임하는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또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했죠. 우리는 우주의 일원입니다. 누가 나를 하찮은 누구라고 본들 거기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나는 우주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화가다, 작가다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합니다. 안 됐다는 것은 나중에 뭐는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진짜 노력을 했을까? 내가 너무 다른 곳에 기울이지 않았을까? 한계를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주에서 생긴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 사라지죠. 영원한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내 그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겁니다. 이 위대한 영웅들이 지금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 사람들 역시 그 당대에는 죽은 다음에 1년, 2년, 5년, 10년은 있었겠죠. 지금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고 그랬었지. 뭐가 있다더라 정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잊혀진들 우리는 그림으로써 일단은 내가 지구에 나왔다는 흔적은 남기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죠. 즉 우주와 내가 맞짱을 뜨겠다는 그런 각오로다가 이 그림에 입문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나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려라, 그려라. 그림은 그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세요. 유명한 화가는 몇 점을 그렸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보고 있는 그림들이 이게 그 사람의 대표작이라고 하죠. 그 대표작이 딱 하나만 그렸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열정 그린 사람의 그림이 남겠습니까? 100점 그림, 만점 그린 사람이 그림이 남겠어요. 다작을 한 사람이 나중에 후대에 그림이 알려지는 겁니다. 많이 그리세요.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지 마세요. 다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자기를 각성하시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되게 침체된 느낌이 드는데 용기를 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튼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시면서 또 주위에 좋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도움도 청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도와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도움을 받아서 왔지 제가 잘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줬고 여러분들이 도와줬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화가랍시고 몇 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두서없이 뭔가를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겠죠. 그리고 보면서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냥 흘러 들으시고 1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오늘의 이 강연이 성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진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